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용접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루트 패스와 핫패스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채우는 용접과 파이널 용접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패스 채우는 용접 과정 또한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 될까요? 이전 시간에 한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핫패스가 끝나는 구간에서 용접을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이어가면서 약간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면 조금만 채워도 충분할지 아니면 많이 채워야 될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이 2층 용접한 후에 더 채워져야 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얼마만큼 채워야 될지 알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용접한 후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직도 용접 부위가 표면 높이보다 낮습니다. 더 많이 채워져야 된다는 의미죠. 이때 2.4mm 용접봉도 좋고요. 3.2mm 용접봉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얇은 용접봉의 경우 침투에 실패할 확률은 작습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투에 확신만 있다면 얇은 용접봉을 고의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2mm 용접봉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해서 많이 채우기 위해서는 높은 전류가 필요합니다.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류는 160A입니다. 그리고 실내 샵에서 작업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2층 용접을 하고 난 후에는 용접 부위가 두꺼워졌습니다. 세 번째 용접을 할 때 온도 조절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파이프 내부에 산화된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제품이 용접을 마친 후에 산처리해야 되는 물건이라면 더 이상 파이프 내부에 거짓가스를 주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스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채우기 용접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선까지 채워졌습니다. 이때 어떤 용접봉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연결 부위에서 용접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우기 용접 이후에 파이널 용접을 할 때 용접봉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에 따른 전류 조절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표면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열 입력이 많았다는 의미죠. 이렇게 많은 열이 입력됐을 때 퍼지가스를 주입하지 않은 파이프 내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다시피 파이프 내부의 색상은 변색되었지만 백비드가 손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접 부위에 산처리 작업을 할 예정이라면 변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약간의 요령이고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용접 절차서를 따라야 될 때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정도까지 채워졌을 때 3.2mm 용접봉을 사용해서 용접하면 적당한 높이의 비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용접봉 공급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용접하기 때문에 작업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2.4mm 용접봉을 사용해서 용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용접봉을 밀어 넣어 주신다면 얇은 용접봉으로도 충분히 용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리듬과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용접봉을 밀어 넣으시면 얇은 용접봉으로도 충분히 파이널 용접이 가능합니다. 용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접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접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초 작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접을 배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에게 잘 맞는 조건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